한병도 의원입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지금 개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을 계속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어디가 있습니까? 이 국회와 선관위를 불법 집단화하면서 군을 파견해놓고 평상시처럼 그렇게 자신감 있으면 지금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당당하다면. 평상시에 그 호기 있고 당당하면 어디 사라졌습니까? 저는 이번 일 보면서 좀 우리 김현태 대령하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계엄 이후에 한 번 나타나서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김현태 침공특 특임당장 대령은 나와서 어땠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가 있고 법적으로 처벌받으면 내가 받고 아무 이유 없이 파견된 우리 부대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내란 수기인 윤석열은 수방사 사령관, 특전사령관, 국정원 1차장 등이 이미 지시사항을 국민들 앞에 다 발표했는데도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님. 검찰에 2번 조사 응하지 않았죠. 그 다음 우리 헌법재판소 지금 진행 절차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수사본부에서도 1차 통보하고 2차 출석 요구 25일 했죠. 그렇습니다. 아마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이 수사기관의 통보를 지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국민들이 이게 상상이나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범들은 다 구속영장 발부됐고요. 그 수계에 대해서 체포와 구속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2차 소환에 불응을 하면 본부장님 이제 체포영장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동사건은 공조수사본부의 틀 내에서 이미 공수처에 이첩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2차 송환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공수처에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절차도 만약에 2차 송환도 응하지 않으면 이제 만약에 지금 공조수사를 하고 있지만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한다면 지금 또 3차에도 응하지 않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그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절차를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빨리 해야 되냐면 이미 통상 대통령실이 어떤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이 사건이 아니고 사건의 성격 자체가 내란입니다. 그 수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많은 증거들이 지금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증거 인멸 이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계엄 이후에 휴대폰 다 교체했잖아요. 예, 일부 일부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번번이 경호처에 지금 막혀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그 비상계엄 이후에 비아폰으로 군과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 서버 확보가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혐의 입증이 스모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압수수색 시도를 했지만 어쨌든 경호처가 불응해서 집행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요 자료에 대한 보존 요청을 하는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그 서버 확보를 위해서 빨리 신속히 수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체포조 지원 관련해서 이 수사기관 간의 갈등 때문에 국민들이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만 짧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양해하시면 예. 의원님 질의 후에 예. 저와 수기국장이 예. 좀 길게 그 정확한 팩트를 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예, 그럼 제가 예. 질문한 거 단답을 좀 해주세요. 예, 예. 단답으로만요. 그 본부장님은 23시 7분으로 확인이 됩니다. 방첩 그 처음 보고를 받은 게 그죠? 23시 한 5분 요경에 예, 예. 수사기획과장과 통화하면서 예, 통화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리고 방첩사에서 합수본 구성 시에 수사관 100명 파견, 여의도 안내 인력 명령 2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국수본부장님 그때 보고를 받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당시 출장차 제주도에 있었고요. 네. 제가 그 사안을 처음 보고받은 것은 00시 38분경 네. 수사기획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예. 최초 보고를 그렇습니다. 이미 조치 후에
예. 예, 경찰청장께 보고하고 예. 조치 후에 사후 참고복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방첩사가 국수본에 처음 11시 7분에 그 취한 지 1시간 만에 수사관 100명 파견을 요청한 지 1시간 만에 이 국수본부장의 보고를 올라갔던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않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 저희 실무계장이 오늘 와 있는데 11시 한 32분경에 방첩사 실무자가 저희 수사기획계장에게 그래서 인력 파견 관련해서 처음 요청을 받은 걸로 저는 그러니까 그 확인했습니다. 경찰청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경찰청장이 오케이를 해서 파견을 한 거 아닙니까? 수사기획국장이 경찰청장께 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수본부장님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출장 중이었고 네. 수사 인력을 포함해서 경찰 인력을 포함한 그 총괄적인 책임자가 그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네, 네. 경찰 저는 그 조정관이 이전에 판단을 전혀 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전화를 받은 적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느낌이 그래도 이 시간 동안에 조정관이 경찰청장한테 그렇게 판단해서 보고를 하더라도 수사 3구라인인 이 본부장님께 보고를 안 한 것은 좀 패싱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좀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 그럼 수사기획계장님 잠시만 나와주세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 끊어주시고요. 예. 그 한 가지만 수사기획계장입니다. 물어볼게요. 예. 그 방첩사 누가 전화했고 그 관등성명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예, 누군가요? 방첩사 수사 조정과장이라고 했고요. 네, 구모모 중령이었습니다. 오케이. 방첩사가 명단 제공을 요청한 이유는 모르시는가요? 아 그러면 예. 통화 중에 체포조라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없었습니까? 체포조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체포조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 네, 들어가 주세요. 다음에 수사기획 조정관님 잠깐 한 가지만 더 해주고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 수사기획조정관입니다. 저 하나만 확인할게요. 네. 아까 그 본부장님 말씀대로 본부장님께 보고하지 않고 예. 본인이 판단을 해서 경찰청장에게 인력 그 10명 지원 관련된 건 본부청장에게 했다는 거죠. 예. 그 당시 상황은 그 12시에 그 전국 그 지휘부 경찰 지휘부 회의가 있었고요. 제가 그 보고를 받은 시간은 11시 58분입니다. 약 2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본부장님은 1박 2일 동안 제주도 출장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의 파견이나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경찰청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찰청장이 먼저 선보고하고 조치하고 사후에 후열을 하는 그 참고 보고를 하는 이런 관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양해해 주시면 지금 한병도 의원님이 하신 거에서 전반적인 그 시간의 상황을 저와 수사기획관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향후 다른 의원님들 질의에도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양해해 주시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한 3분 내에서 좀 간단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합동수사본부 100명이라든지 또 영등포서 10명, 5명 파견을 제가 최초 보고받은 시간이 00시 38분부터 한 5분간 수사기획관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당시 수사기획 조정관이 저에게 전화를 해와서 지금 말한 대로 자정에 열렸던 경찰청장 주재로 경찰청 지휘회의 분위기와 지시사항 그리고 연이어 열린 시도청장과의 화상회의 지시사항을 저에게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첩사 실무자가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대비해서 수사 인력 한 100여 명을 준비를 요청했다고 하는 사실을 저에게 보고를 했고요. 이와 별도로 국회 주변에 현장 상황이 혼란하니 현장 안내 목적으로 영등포경찰서 인력을 한 5명 해서 10명을 요청을 해서 경찰청장께 보고를 드리고 그 지침을 받아서 방첩사에 이미 요 10명은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제가 보도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합동수사본부 구성 100명 인력 지원을 보고받았을 때 즉시 이거를 갖다가 지원을 해달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법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니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제가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아침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당시 수사기획관과의 통화 당시에 제 옆에는 다른 출장자들도 있었고 또 수사기획관 옆에는
국수본 내 다른 국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이 내용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사기획국장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한병도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가 최초에 보고받은 시점은 11시 58분이고 그 즉시 경찰청장께 두 가지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11시 49분에 보고받았던 그 100명에 대한 사전 준비 요청. 그러니까 그 100명에 관한 것은 바로 보내달라는 의미는 아니었고 그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게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달라 이런 보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11시 58분에는 우선적으로 국회 쪽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내하거나 할 지원 병력을 한 5명 정도 연락처를 달라 이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먼저 경찰청장에게 선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서 바로 즉시 전화로 계장에게 지시를 하고, 그 회의가 끝난 이후에 한 12시 한 30분 정도 돼서 내려와서 그때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있었던 일들을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네. 올해 윤 과장입니다. 국수본부장님께 예. 여쭙겠습니다. 혹시 답변 시간이 부족하면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예,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지금 계속 소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25일까지 출석할 걸 통보했습니다. 국수본에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틈을 보인다,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봐주기다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만약에 25일까지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청구하시겠죠? 그 1차적으로는 그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주체가 예. 공수처의 판단이지만 어쨌든 공수처와 저희와 조율을 한다면 뭐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예정입니다. 체포영장 청구에 적극적 의사를 개진한다 이렇게 봐도 네, 됩니까? 그걸 포함해서 예. 지금 윤석열 씨에 적용되는 혐의는 내란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검찰이 체포조 관련해서 본부장님과 간부들 10명의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방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의원님 그 비상계엄 선포 전후부터 현재까지 예, 아니 짧게 요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수사 방해 좀 행위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동의하시는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김용현 씨의 체포를 경찰이 시도했는데 실패했고 방첩사 압수수색도 시도했는데 검찰이 먼저 해서 실패했습니다. 일종의 가로채기라고 봐집니다. 검찰이 사전에.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초동 수사가 조금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검찰이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수사기관보다 제일 먼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12월 7일 저녁에 저희가 발부받아 그 다음날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그 몇 시간 전에 김용현 씨가 검찰로 자진 출두를 하면서 일종의 가로채기를 한 거죠. 저희도 좀 당혹스러웠고 초기 수사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본부장님의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영장은 왜 발부가 됐을까요? 법원에서 혹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내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영장 발부 사유는 내란 혐의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게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예, 다만 휴대전화 내에서 저희가 추출할 전자정보의 기간이라든가 예,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의 영장과는 달랐고요. 네. 또 제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참고인한테 이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흔치 않죠.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경찰 간부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도 이례적인 거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체포조 관련해서 이 국수본은 방첩사의 명단만 제출했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등포소 직원 10명이 현장에 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명단만 제출한 게 아니죠.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라고 제가 보고하기엔 영등포 소직원 10명이 아니라 예. 이 자리에도 영등포 소장이 와 있는데 이런 통상의 다중 아니 맞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중 시설을 다중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인원들을 인원들 중에서 10명을 줬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명단을 주고 예. 그리고 만나기로 했던 수소 충전소 앞에까지 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관계에서 뭐 국수본부장이 관여됐다라는 의심은 전혀 갖지 않는데 예.
저희한테 설명할 때 명단만 제출됐다는 게 잘못인 거예요. 현장에 와 있었는데 그걸 이야기 안 하셨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조지호 김봉식이 받았다는 개업 문건 국수본이 확보했습니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파기했기 때문에. 자, 그럼 파기했으면 증거인멸 아닙니까? 뭐 어쨌든 명백한 증거인멸 같은데요? 맞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저희는 판단해서 아니 긴급 체포를 증거인멸이잖아요. 구체적인 증거를 파기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 받은 개업 문건을 파기한 건 증거인멸이죠. 의원님 내란죄에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한 내용에 진술이 있었습니까? 개업 문건에 대한?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안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개업 문건 안에? 어쨌든 경찰청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그러한 진술이 일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치 추적 이야기도 개업 문건 안에 있었습니까? 뭐 그거는 아마 그 방첩 사령관이 예, 요청했던 그런 그 비슷한 진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조지호, 김봉식, 조태열, 최상봉 4명이 현재까지 보도된 바로는 윤석열 씨한테 개업 문건을 받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간담회에 참여했던 12명 중에 조지호, 김봉식은 아닙니다만 이런 개업 문건을 추가적으로 받은 사람이 더 있습니까? 최상목 부총리에게 받아서 저희가 또 저희 수사기관에 저희에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수사 서류에 첨부를 했습니다. 예, 다른 인원들은 없습니까? 다른 인원들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사 다 하셨잖아요. 예, 저희가 받은 거는 최상목 부총리 건입니다. 예,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받은 건이 하나의 문건 형식입니까? 아니면 그냥 메모 형식 정도였습니까? 내용은 뭐 저한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워드로 쳐져 있는 그 한 페이지짜리 한두 페이지짜리인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주 조잡스러운 메모 수준이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경찰청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비아폰 관련해서 여쭐 텐데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애초부터 비아폰 썼습니까? 빨리 답해 주십시오.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차장이 모르는 비아폰을 경찰청장이 저는 씁니까? 뭐 비아폰은 쓰지는 않고요. 네. 아, 지금 권한 대행이시잖아요. 지금 뭐 지급 받아야 됩니다. 예. 아니 원래 그 제가 묻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비아폰 안 쓴 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썼는지 알고 있냐라는 걸 묻는 거죠.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비아폰 쓴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국수본에서 어떻게 수사되는지 그 모르겠지만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경찰청장 거는 모르겠고 서울청장은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지난 11월부터 저기 지급을 받아서 경호처에서 쓰다가 이번 계엄 사태 이후 곧바로 경호처에 반납한 거로 저희가 11월부터요? 진술을 받았습니다. 11월부터. 11월부터. 예. 자, 그러면 비아폰 통신 내용은 압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비와폰 통신 내역은 예. 경호처에 있는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신병을 빨리 저는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이 제일 확실한 건데 구체적 근거를 못 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울청장 권한대행에게 묻겠습니다. 김봉식 청장은 안가회동 잠깐만 끊어주시고 나와주세요. 예, 김봉식 청장은 안가회동 이후에 서울청에 와서 근무를 했어요. 예. 계엄 선포 3시간 전까지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김봉식 청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또는 계엄과 관련해서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3시간 동안 김봉식 청장이 컴퓨터만 보고 있었어요? 자기 사무실에서? 저는 예, 저도 사실 계엄 사실을 알고 늦게 도착한 바람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시간 동안 김봉식 청장은 아무한테 이야기 안 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유성건 의원님. 예, 본 의원이 서울경찰청의 12월 3일 정오부터 12월 4일 정오까지의 국회 주변 CCTV 녹화 영상 데이터를 자료 요구했는데요. 그동안 서울시청은 개인정보 수사 재판 등에 관련된 사안이라며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상전 사건이 아니라 국회를 군합발로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범죄 사건입니다.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피의자로 구속된 사건이란 말입니다. 내란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이 수사의 주도권은 물론 경찰의 수사 책임자인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폰마저 검찰에 넘겨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는
수사를 우느냐며 거부하는 사항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제출 요구한 CCTV 영상은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웹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는 공개되어진 자료입니다. 이것의 녹화본을 달라는 것입니다. 서울청은 처음 듣는 얘기. 이것을 숨기지 말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해당 영상은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에 경찰의 차량 배치 등 포함해서 국회 외곽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서울청은 국회에 자료 제출을 하고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이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게끔 요청해 주시고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네네. 네, 이해식 의원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 최초 언제 계엄 선포를 인지했는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상민 장관께서는 5시 10분쯤 울산에 있다가 전화를 받기 위해서 자리를 이탈을 했고 받자마자 KTX를 타고 급히 상경을 했는데 KTX를 타고 올라오던 중에 오후 6시쯤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전화를 30초가량 수신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상민 장관 KTX 좌석 그리고 동승한 수행원 KTX 좌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2월 3일 서울역에 도착한 후에 운전한 수행비서관이 누군지 명단과 관용차 블랙박스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일 저녁에는 이른바 안가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이 관용차만 5대 이상이 들어갔다고 해서 한두 명 정도는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떻든 이때 안가 회동 참석 당시에 이상민 장관 관용차 이용을 했을 텐데 수행비서관이 당시 누군지 그리고 블랙박스를 보존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2월 4일 행안부에 그 3일 당일날 오후 5시부터 그 다음날 4일 아침 6시 사이에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급 공직자의 정부 서울청사와 정부 세종청사 출입 기록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 뭐 요구한 거 다 요구를 했는데 계속 그 주지를 않고 있는데 일단 위원회 의결 시에 제출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의결로 앞서 요구한 자료와 그리고 3일날 오후 5시부터 4일날 오전 아침 6시 사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급, 차관급, 국실장급, 공직자별 서울정부청사와 정부 세종청사 각 출입 기록을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의결을 해서 요청해 주실 것을 제안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해당된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위원회 의결은 그 두 간사님들 협의해 주셔서 협의 결과를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최종적으로 의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관의 기관장님들 잘 아시겠죠? 네. 네. 다음은 모경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정입니다. 지금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국민들도 너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워낙 가담한 사람도 많고 가담이 의심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국수본에 계엄 방첩사에서 국수본에게 요청했던 100명의 요청과 10명의 요청을 나눠서 10명의 요청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일 수사기획계장님 나오십시오. 국수본 소속인 이현일 계장님. 예, 11시 32분 방첩사에서 최초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100명과 차량 20대에 관한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분 후에 다시 10명 파견해달라 또는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연락받은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연락이 왔나요? 어떤 내용으로?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을 가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근데 현장이 혼란스러우니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 5명의 명단을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형사 파견을 요청받았는데 체포조라는 표현을 했습니까? 형사 파견이라고는 안 했고요. 국수본에서 인력을 5명 달라고 했고요. 예, 형사를 보낸 거는 저희가 판단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체포조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안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현장에 그때 당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을 통행하고 할 때 그 인소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 정말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형사를 파견해가지고 길 안내를 해달라고 하는 게 경찰 인력을 경력을 그렇게 활용하려고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경찰 역시 지금 체포에 가담하기 위해서 체포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저희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저희 형사들은 당시에 그 명단을 준 형사들은 그 수갑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길 안내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활동을 한 것이지 뭐 체포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국수본부장님. 예. 워낙 엄중한 상황입니다. 경찰 자체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고 국수본부장님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경찰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스스로 짚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범인은 경찰 더 세심하게 들어갔다 보면 국수본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수본 내에서도 방금 수사기획계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국수본부장님을 조사했고 참고인 조사를 했고 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핸드폰을 압수해 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수본 내에서도 잘라내야 될 부분을 잘라내야 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전후부터 현재 이 시간까지 저는 대통령실이나 군 관계자나 경찰청장으로부터 어떠한 계엄 관련해서는 연락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계엄 발효 직후 11시 15분에 한 차례 경찰청장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가겠다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알겠다는 답변입니다. 이 내용은 곧바로 저희 수사기획과장한테 문자와 그다음에 통화로서 공유하고 이게 유일한 소통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저희 실무자들한테 확인한 것은 방첩사 실무자들로부터 어떠한 특정인을 체포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저는 현재까지 확인을 했고요. 경찰청장으로부터도 그런 지시를 받은 것으로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국민들은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싶을 겁니다. 지금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던 우리 국수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이 특히 경찰이 바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그 부분 방금 말씀하신 부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인사혁 신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인사혁 신차장님,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얼굴이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지난 국정감사 때 인재개발원장에 대해서 지적한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인재개발원장이 본인의 이 유튜브 영상을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이런 교육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그리고 여러 가지 강사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생각하냐고 했더니 문제 없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게 김채환 공무원 인재개발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의 유튜브에 있던 썸네일들을 가져왔습니다. 다 부정선거 관련된 이야기예요. 다음 PPT 무슨 이야기를 했나 봤더니 부정선거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자유의 말살이다. 독재로 가겠다는 선언에 다름이지 않냐. 뭐 이 말이야.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이로 선거가 부정선거라면 이라고 하면서 계속 부정선거에 대한 군불대기를 해왔어요.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에 주최했을 가능성을 의심받았던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첫째, 무려 139건이라는 대한민국 선거 사상 초유의 선거 불복 소송이 제기되었던 21대 4.15 총선의 피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는 사실, 득표율이 됐습니다. 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계엄 이후에 12월 10일 윤석열 씨가 대국민 담화에서 극우 유튜버나 할 것 같은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대통령은 그들의 주장을, 이런 김채한 원장 같은 사람의 주장을 사실로 믿고 있었던 거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역시 2024년부터 극우 유튜버 출신인 김채한 원장이 임명돼서 재직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님? 이런 사람이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기관장으로 있는 게 맞습니까? 예, 의원님 그 지난번에 그 감사 때 제가 답변 드린 거는 문구에서 나왔듯이 국정 철학이라는 교육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 차원에서 문제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내용에 대해서 그 문제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닌 걸로 좀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그 의원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유념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차장님, 지금 당장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대하에서 해임 건의하십시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선제 조치, 아니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이 기관장으로서 공무원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사진에 올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라가 이거에 꼴인 겁니다. 두 가지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 네. 인재개발원장 지금 그 관리가 되는 사람입니까? 계속적으로 좀 그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국가기관이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간에 그 시민이라든가 국민들을 관리할 때, 진영을 관리할 때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한 경우는 있었지만 같은 국가기관, 헌법기관, 소위 말해 선관위의 업무를 가지고 저렇게 정도까지 유언비어와 괴담을 날포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진실화해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인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국민의 일반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여러 번 지적했잖아요.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원장 정확히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업무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적만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 조치도 안 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치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국회 우리 위원회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건희 사무총장님, 네. 혹시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네. 개인적인 종교가 있으시냐고요? 네. 네, 그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정선거 신앙촌에 계시는 분들의 자유까지 저희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국가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거나 국가 권력에 개입하려는 행위, 개인이 무슨 종교를 믿든 자기 집에서 자기 신앙생활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특히나 선거관리위원회처럼 정말 중요한 기관에 대한 공적인 침탈을 시도하고 사적인 침탈을 시도한다면 그건 막아야 됩니다. 그건 뭐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정당을 따질 문제도 아니고 선거 중립을 따질 문제도 아니고 그러한 신앙인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뭐 방금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설득해서 될 문제 같으면 아니 외부랑 연결돼 있지 않는 폐쇄망에 있는 정보를 건드리면 전체 선거 결과가 바뀐다라는 정도의 정신 나간 소리를 믿는 사람들하고에게 무슨 과학적 설명을 더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해달라는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저희
경찰청에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 남태령 결국은 시민단체와 이 경찰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평화롭게 끝난 점에 대해서 정말 잘 됐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차장님, 왜 저기 트랙터를 막으신 거죠? 집시법상 그 남태령이 주요도로에 해당되고요. 서울 시내의 어떤 극심한 교통 불편 또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뭐 제안했습니다. 경기도는 괜찮고요? 경기도는 뭐 좀 고통이 저희들만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 트랙터가 다니는 건 되는데 서울에 트랙터가 다니는 건 안 돼서 남태령을 싹 다 막으셨다라는 얘기를 국민들이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 당시 토요일에는 광화문에는 이제 자통당 집회하고 이쪽 민노총 집회가 한 6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쪽으로 진입하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전 문제가 또 판단이 되면 그냥 트랙터를 다 막아도 되는 건가요? 법이 허용하는 건가요? 현재는 그 판례상 이런 거 보면 일부 제한 통고는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어떤 분들이 시위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서면 지금의 경찰 태도대로 하면 문 앞에서 광화문 집회 나가려는 사람인데 당신 나가지 마라고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리는데 그건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뭐 그런 비약적인 논리는 아니고요. 그거는 뭐 사실과 다른 게 아니라. 법원 판례 말씀하시는데 법원 판례 한번 볼까요? 2016년에 판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자, 행정법원 2016 구합 81505에 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전면적 금지를 위해서는 그 전에 시위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수단으로 약간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 집회를 막지 말고 필요하다면 트랙터 정도의 움직임을 막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우린 트랙터는 막을 수 있어 라는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취지는 큰 자유를 허용하기 위해서 일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어떻게 저 판결 하나 가지고 트랙터가 들어올 때마다 막습니까? 저희들의 행진 같은 경우는 허용을 했고요. 단지 트랙터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일부 그러니까 제 말이 제한 그거예요. 예. 트랙터가 일반 도로를 주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일반 도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태령에서 막으셨냐는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 보기에 집회 저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할 거고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면 혼란스러워질 거니까 우리는 막아야겠다라고 막으셨다는 건데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한다면 광화문까지 와서 광화문에서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 공권력을 동원해도 되는 문제라고 보고 그런 일들이 누적이 되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됐을 때는 법원의 판단을 구해서 해결하실 문제지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점은 문제가 있냐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실무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막아도요? 네. 그러면 이 다음번에도 트랙터가 시내에 진입을 하면 그대로 막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개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있고요. 어제는 왜 길을 열어주셨나요? 어제는 일부가 뭐 10대 정도만 한강진에 가서 참여하고 바로 이 해차하는 것으로 농미에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교통 안전을 같이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줬습니다. 예, 저희 어제 이제 민주당 뭐 이소영 의원님 포함해서 저도 그렇고 최현희 의원님 등 함께 뭐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트랙터가 정지해서 도로를 막는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제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범위라고 봅니다. 어쨌든 교통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트랙터가 단지 길을 다니는 것까지도 통제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고 저희가 지적을 했고 네. 결국 경찰청도 그걸 받아들여서 이 진행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신 거 아닙니까? 트랙터가 한두 대 다니고 뭐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그 교통관리만 하면 상관없지만 이제 34대라는 그 트랙터가 한꺼번에 집회 시 현장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그 운전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집회 현장에 가서 그 트랙터를 갖고 난동을 부릴 거라는 전제를 하고 계시는 게 말이 되냐는 말씀인 걸 여쭤보는 겁니다. 같은 의미에서 제가 고향에 살고 있는데요. 고향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30명, 50명, 100명씩 모여서 같이 지하철 타고 이동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어요?
깃발을 들고 같이 몰려다닌다는 이유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못하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통행의 자유, 운행의 자유에 대해서 경찰청이 더 폭넓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다음번에 막을지 안 막을지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이고 매우 엄중한 시국입니다. 여기에서 경찰이 현재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력이 바라는 방향대로 한남동은 싫어.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공권력을 무리하게 집행한다면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지대한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날 저녁에 농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그 현장에 모였던 시민들 저체온증으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상황에서 구급차의 진입도 막고 난방버스의 진입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따져서 앞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이자. 지금까지 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기사를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검찰은 체포조 운운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이야기돼 있고 경찰에서는 체포조란 말은 듣지 못했다. 방첩사에서 국회에 나오는 인원에 대해서 인솔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방금 전에 우리 수사계장이 증언한 것을 보면은 체포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첩사에서 지금 국회에 사람 체포로 하는데 체포조를 인솔할 사람을 보내달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조란 말이 나오면 맞네요. 체포조라는 정확한 표현까지 이게 사람 체포하러 한다. 예, 체포를 하는데 인솔해달라. 예. 그러면은 이때 인솔의 의미가 뭘까요? 당시에- 방첩사 사람들이 국회 질의를 몰라서 단순히 인솔한다? 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은 방첩사에서 사람을 체포하는데 10명의 형사들이 그 조에 같이 합류해서 같이 체포를 도와주는 의미로 해석하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누구를 체포하러 오는지 몰랐기 때문에 좋아요. 누가 체포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분명히 방첩사 직원들이 국회에 가는 목적이 사람을 잡으러 간다. 체포로 간다. 누군지는 모른다. 그런데 그걸 인솔을 해라. 인솔해서 경력을 지원해라고 했다는 여기까지 팩트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솔의 의미를 일반 사람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방첩사 직원들이 길 모르니까 길제비하라는 의미인 것인지 아니면 방첩사 직원들이 사람을 체포하는데 같이 도와달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까요? 나는 예. 후자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 어찌됐든 그러한 내용을 수사본부장한테는 보고를 안 했다는 거죠. 우정수 본부장한테 했어요, 안 했어요? 저에게 사전 보고나 지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니, 나 수사계장한테 묻고 있어요. 제가 본부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요. 예, 저는 보고 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직접 한 것은 없고요. 예. 그다음에 명단 10명 명단을 제출했죠. 예. 10명 명단을 영등포서에서 제출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영등포서장 나오셨습니까? 나와보세요. 그 영등포 형사 명단 10명 제출했죠. 네. 그 명단이 혹시 여기 타임테이블의 자료 보면은 20, 30, 30분에 영등포에서 국회 일정문에 10명이 도착했어요, 형사. 네. 그 사람들인가요, 명단이? 그 사람들 중에서 일단 5명 명단을 보내고 잠깐. 네. 지금 최초에 5명 명단을 보내달라고 했죠. 네네. 그 다음 나머지 5명 제출하죠. 네네. 근데 최초에 5명은 20, 30분에 네. 국회 일문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명단이었죠. 네, 그 중에서 아마 그러면은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미리서 대기한 사람 명단을 준 거야, 이게. 20, 30분에 가가지고. 당시에 이제 계엄 사실을 인지하고 23시경에 그러니까요, 알아요. 예. 아는데 이게 오비 일학인지 저희 형사들이 아니면은 사전에 방첩사로부터 체포조 지시 연락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 전화가 있기 전에 숙지하고 나서 이미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명단을 제출한 것인지를 내가 묻고 싶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비 일학이다. 네. 근데 수사한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해하겠는데. 그래서 뭐 조사를 받고 있고요. 시간이 그 아마 국수본에서 방첩사에 요청받은 시간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예. 방첩사에서 국수본에 요청한 시간 이 이유가 됩니다. 근데 그 명단에 5명이 먼저 대기했던 경력을 제출했다는 게 해서 검찰로 오해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미리서부터 방첩사에서 수사본부에 수사 개장할 때 연락하기 전에 사전에 연락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럼 하필이면 먼저 기다렸던 사람 명단을 제가 제출했습니까? 형사과장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본청에서 명단 요청이 있어서 처음에 이제 형사들이 동시에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저희 형사기능에 야간에 근무하는 2개 팀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먼저 나가 있었고요. 그 팀들 중에 일단 명단을 5명을 우선 나가 있었기 때문에 예. 했다 이것이죠. 네. 됐습니다. 예. PPT 한번 떼어보죠. 우리 우정수 본부장. 예. 저 보면은 제가 우리 행안위에서 처음 수사본부 방문해서 제가 우리 본부장께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계엄사나 방첩사부터 전화 받은 사실 없냐라고도 질문했어요. 왜 없습니다. 그러냐? 수사는 수사의 기술과 자질과 수사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수사한 사람은 손이 깨끗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수사한 사람이 손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수사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수사의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에 가자마자 우리 우정수 본부장님께 질문했던 게 계엄사나 방첩사부터 연락받은 없냐를 질문했는데 저렇게 답변했고 또 통신 조회 내번 이렇게 연락한 사실이 안 나타나요. 우리 예. 본부장은 계엄사나 방첩사로부터 일체의 연락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휴대폰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인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정수 본부장은 계엄사나 방첩사 일체 연락을 받지 않았다 치더라도 예.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자료 않았다 치더라도 지금 수사계장이 방금 증언한 진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방첩사에서는 체포하는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찰에 인력을 요청했고 우리 경찰이 명단을 제출한 것까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 미리서 대기했던 경력이 왜 명단에 포함된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것처럼 체포자가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인솔의 의미를 뭘로 해석할 것인지 일반 국민이 그런 의심을 받고 있어 지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본부장 본인은 의심을 안 받더라도 수사본부에 있는 그 시스템이 거기에 인력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아주 자각해서 수사를 공개해 주실 부탁드리고요. 영등포 서장 10명이 그때 활동한 게 있었습니까? 명단 제출한 사람들이 조우를 했어요? 만나지는 못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나려고 시도는 했지요. 아마 그 방첩사 쪽에서 저희 나가 있는 팀장들하고 전화는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만나려고 했는데 네. 이 상황이 혼자서 지금 만나지 못한 것이죠. 뭐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국회에서 해제 가결이 되어서 그 군에서 자기들이 철수한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아까 제가 답변 드리는 도중에 형사 명단에 관한 부분을 제가 뭐 직접 이렇게 통보를 한 게 아니라서 약간 답변하고 들어갔는데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요. 예, 저희 형사과장이 정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영등포서 형사과장입니다. 지금 양분남 의원님께서 서장님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그 정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날 아까 말씀하신 먼저 나가 있던 10명은 제가 한 23시 30분경에 그 야간 당직을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필수위원 제외하고 10명을 제가 먼저 데리고 10명 그 정문에 나가 있던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5명 최초의 명단 준 거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고 저희가 비상소집을 제가 지시를 해서 이제 그 시간 이후에 비상소집에 응소해서 거기 정문 1문 쪽에 있던 사람들 중에 준 겁니다. 저희 그때 대기하고 있던 그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이제 인솔 부분 그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사후에 이미 경찰청장 저기 지시를 받고 한 후에 사후에 수사기획관 보고를 받았을 때 사실 그 부분을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질책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형사들이 해필 오비락이 있었냐 하는 것은 저희 이제 경찰 업무에 대한 좀 이해가 그러신데 저희가 이런 재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대규모 집회 시위 상황이면은 그 우리 이상식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자동적으로 현재 당직 중이거나 이런 형사들은 자동적으로 동원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오비라기보다는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영등포서 형사과장 잠깐 나와 보세요.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방첩사하고 이제 영등포서 그에서 동원된 명단 5인과 5인 그런 게 10인 아닙니까? 예. 이 동원 과정에서 체포조에 대한 이야기 설명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 국수본 수사계획계장한테 전화를 받아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방첩사 체포조가 오는데 인솔해줄 형사 5명이 필요하니 명단을 좀 작성해 준비를 해달라. 이게 제가 최초에 받은 그 연락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체포조는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시에 저희가 현장에 형사들이 나가 있는 거는 그 시민들 안전 관리하고 국회 질서 유지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당시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무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그래서 그때 전화를 받았을 때도 방첩사에서도 뭐 그 경찰과 시민과의 뭐 충돌이라든가 시민들 간의 군중들 네. 간의 좀 그 무력을 수반한 그 충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온다고 저희 생각 혹시 이해를 지금 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예. 국회의장이나 여당 대표 또 그 명단 14명 예. 이런 요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죠? 일절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언질이라든가 상상을 한 적도 없죠? 그 당시에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의심을 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 현장에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 네네네. 네, 엄정한 법 집행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뭐 그건 당연한 거죠. 네, 집회 시위는 신고제지 허가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경찰은 여러 집회 시위를 지금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이제 그 우리 김성애 의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서울시청 앞 광장을 차복으로 둘러찬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위헌이라고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6년 박근혜 탄핵 전국에도 트랙터가 등장됐죠. 그때도 막아서 이게 공권력 행사,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1심에서는 결정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09년, 2016년, 지금 2024년입니다. 그 간에 경찰들이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직무대행께서 이 트랙터를 막은 이유가 교통통제, 안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사실은 안전을 경찰이 해친 거예요. 28시간 대치 상황을 만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농민들이나 그 주변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던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오히려 경찰들이 해친 결과가 됩니다. 교통 문제도 차벽을 그렇게 완전히 치지 않았으면 일부 구간을 소통할 수 있었는데 경찰 자체가 교통을 오히려 통제하면서 교통 혼란이 더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대행, 아무리 직무대행이지만 경찰 전체의 집회 시위와 관련된 기본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신고제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고요. 존중하면 예, 극히 28시간 대치 예.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남태령이 금지 구간도 아니고 서울로 왜 못 올라옵니까?
필요한 집회 시위가 있으면 서울로 올라와야죠. 서울에 모든 게 다 있고 용산도 서울에 있고 국회도 서울에 있는데 왜 서울은 안 됩니까? 그런 잣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상욱 의원께서 굉장히 점잖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익명 게시판에 된 글을 저도 몰랐다가 지금 봤어요. 봤더니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를 익명 게시판에 올렸는데 요즘 어린 여자애들 왜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냐? 범죄 농민들을 옹호하는 내우동살이 MZ 여기라서 X라고 하겠습니다. X들은 대체 무슨 생각이냐? 이거 완전히 여성 폄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확인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하셔야죠. 답변? 당장 확인하셔서 이거는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익명 게시판이라 하더라도 경찰서 소속 직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MZX 이것도 정말 가관인데 지금 보니까 유럽이었으면 이런 살인 미수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사범들 대갈통에 총알 구멍 숭숭 뚫어버렸을 텐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저도 처음 이거는 듣는 묵과할 얘기라 수가 없어요. 브라인드이기 도저히. 때문에. 네네. 예? 이거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군경을 동원해 가지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 아바타예요. 윤석열 아바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씨가? 마찬가지죠. 그날 집회도 어쨌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의 문제를 밝혀내고 그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 주장을 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이게 뭐 대갈통에 총알 구멍을 내야 된다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공직자로서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누군지 밝혀내야 됩니다. 이거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도 의원님 말씀에 아니 사실이죠. 동감하고 여기 있고요. 있는데 제가 거짓말로 아니, 정명을 저희들 했겠습니까? 브라인드고 이 실명이 돼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내용을 없다고 모른다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아니, 취했는지 금방 말씀하셔서 제가 아는 거죠. 지금 아는 건 아닙니다. 조치를 취하세요. 네. 조치를 취하고 보고해 주세요. 확인해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겠습니다. 네네. 보고해 주세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찰이 지금과 같이 집회 시위를 그렇게 계속 막는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회 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이 집회 시위는 경찰 법에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이것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막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전향적인 집회 시위와 관련해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익명 게시판에 드러난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조처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이 성 관련 비징계율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것도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지 성과 관련해서 교육도 더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20일이 지났어요. 내란 속에 윤석열은 용산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철옹성을 쌓고 지금 출석 요구서도 거부하고 헌재 탄핵 심판 서류 수령도 지금 거부한 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고 있고요.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버티고 있고요. 오히려 나를 엄호하라고 오히려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국법 등 민생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을 공포하는 것조차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한덕수는 내란 대행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예. 한덕수 지금 직무대행과 당일 내란 계엄을 논의했던 국무위원들 9명 비공개 조사했죠. 네, 다 조사했습니다. 네, 왜 비공개 조사합니까? 아니, 이분들 비공개라는 것은 출석 일자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모든 조사는 다 비공개로 합니다, 의원님. 그렇지 않죠. 예. 이성균 연예인도 그렇고 대부분의 정치인들 포토라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저희가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는 저희 공보규칙에 하기 때문에 그건 개별 취재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공개해서 어떻게 조사하는지 알려주셔야죠. 지금 안 그래도 국수본이 가장 지금 적절하게 내란 사태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국수본의 지금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 역량이나 수사 의지나 이런 것들을 지금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정확하게 좀 인지하시고 일을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다른 어떤 수사기관보다 가장 소위 이제 이른바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조사를 했고요. 예. 지금 국민들은 이분들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예의를 갖춰서 조사하는 거 아니냐. 정말 국수본이 그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제대로 조사할 의지가 있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의지가 있습니다. 예.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수본부장님. 예. 방금 지금 의지가 있다 그랬는데 예. 국무위원회 또 이 총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국무위원회 참석한 당사자들 특히 총리는 어떤 혐의가 있습니까? 혐의라기보다는 일단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예,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고기동 차관님. 예.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비상계엄의 그 필수적인 행정 절차 중에 하나인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실체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출되어 있는 그 회의록이 국무회의의 그 심의를 그 입증하는 회의록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죠. 제안자도 없고 제안 내용도 없고. 회의록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회의록이 없다고 봐도 되죠? 예,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회의록이 없는 회의는 회의가 정상적인 회의입니까 아닙니까? 그 회의에 관한 사항은 아마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정수 본부장님. 예. 지금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는 계엄령 선포는 어떤 판단, 어떤 이 처분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임무를 처리해야 될 국무총리, 소위 말해서 국무총리는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내지는 묵인과 방조의 혐의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조사를 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그 행위자가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를 통해서 입증하겠습니다. 국무총리는 내란 계엄령이 발표되기 2시간 전에 대통령실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미 계엄령 사태에 대해서 인지했다고요. 본인이 횡설수설하는데 실제로 이 소위 말해서 계엄령이 법적인 발효를 해야 이 발효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이렇게까지 발언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국무회의는 법적으로 이 계엄령의 심의 절차로서의 심대한 하자가 있다.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또 본인이 이 계엄령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반대 의견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유헌적인 명백한 이 계엄령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계엄령, 불법 계엄령을 방조했어요. 사후에 그 조치 과정에서도 본인이 반대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반대했다 그러면서도 사후에 이 불법적인 개헌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관하고 수수방관하고 거기에 동조했어요. 국회 통과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런 총체화된 혐의로 봤을 때 국무총리는 다른 계엄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했던 사령관들보다도 훨씬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건의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해야 될 위치에 있는, 어찌 보면 본인의 의사가 분명하니 위법 불법을 가늠해야 되고 유언과 그 합헌을 가늠해야 될 위치에 있는 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고
또 이 공모하고 같이 동조하고 아무런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하면 어찌 보면 특전사 사령관보다도 방첩사 사령관보다도 국방부 장관보다도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 국무총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엄정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 있어요? 예, 엄정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 비공식적으로 아니 비공개적으로 수사하고 사후적으로 조사했던 내용들을 살짝 언론에 흘리고 이런 방식으로는 안 돼요. 이 문제는 계엄의 수괴가 대통령이고 또 지금도 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총리가 지금 직무대행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현장의 경찰청장보다도 몇 배 더 큰 책임이 있는 자가 지금 구속되지 않고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할 수 있겠어요? 엄정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이 관련 법들을 철두철미하니 적용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다음에 이 역사의 불행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마지못해서 명령으로 이 명령을 수행했던 그런 경찰이나 국군도 군대도 책임이 큽니다마는 그 위법성을 가장 핵심적으로 판단하고 그 문제를 지적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자가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책임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해야 될 내란죄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철저한 수사를 촉구드리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지금 내란죄라고 하는 이 업무가 국가수사본부에 왔다는 것은 경찰에게 부여된 위상이 시대적으로 지금 달리하는 시대에 지금 임해 있습니다. 그 업무의 중차대함이 국가수사본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검찰의 이 수사방해 또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무력화 이런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물타기 또 소위 말해 가로채기 이런 일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납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국회에서도 관심 갖겠지만 국가수사본부장으로서 막중한 사명을 이해하시고 또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